여러분께서는 지금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과 파티, 유튜브 채널, 그리고 유창길 원장의 네이버 건강부문 파워 블로그인 내 사랑 류마티스에서도 자가용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자가용은 현재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재생되고 있으며 총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자가용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독보적인 코너 건강서적을 읽어드립니다.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 건강서적을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버트 업가르드 박사의 턱건강 사용설명서 1부를 방송해드렸고요. 오늘은 2부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 한의사 건강요정 유창길 한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담백한 또 건강요정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네. 자, 오늘은 이 턱건강 사용설명서 2부 시간이에요. 네. 지난주에 이제 1부를 이제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2부 이제 이어서 하는데요. 1부 내용 초간단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요. 이 책은 턱관절 장애 조절법에 대한 자가 관리 쉽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림으로 따라할 수 있게 정말 잘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1장에서 6장이다.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 책의 1장에서 6장 그리고 이 1장에서 6장 동안 나와 있는 운동요법을 하면은 몸이 금방 좋아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말씀드렸죠. 로버트 업가르드 박사가 실제로 미국에서 본인 클리닉에서 턱관절 환자분들한테 시행을 하는 방법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1장에서 6장 꼭 주시해서 보시고요. 저번 1편에서 딱 하나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요겁니다. 턱관절 이완 운동. 혀를 3분의 1을 입천장에 갖다 대고 혀 끝에 살짝 힘을 준 상태로 된 상태에서 유지를 하는 거죠. 다만 혀 끝이 치아에 안 닿게 이렇게 혀 끝 3분의 1이 치아에 안 닿게 입천장에 대고 입술은 모은 상태에서 아랫니 치아가 서로 닿지 않게 떠 있어야 돼요. 어금니가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혀가 3분의 1이 입천장에 닿아 있고 어금니가 양쪽은 떠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은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호흡을 하는 동안에 턱관절이 그대로 제일 편한 상태로 이완이 되는 겁니다. 지난 1부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라. 요거 턱관절 이완법. 요거만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턱관절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가 딱 한 가지만 일단 해보고 싶다. 지금 말씀드린 이 턱관절 이완 운동 요거 하나만이라도 일단 딱 해보시면은 효과를 아실 수가 있죠. 자, 오늘 2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1페이지부터 리뷰를 시작합니다. 턱관절 장애 발생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턱관절 장애 발생 원인으로 부정교합을 비롯한 치아 결손 등 각종 치과 질환, 구강 질환으로 인해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1페이지에 턱관절 장애 원인들이 또 나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자, 41페이지 내용은요. 턱관절 증상이 섬유근육통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를 비롯한 전신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지금 그 턱관절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 중에서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턱관절이 생기는 경우를 얘기한 거거든요. 섬유근육통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병에서 턱관절이 아파져요. 그래서 소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턱관절 장애 발생 원인으로 물리적 손상을 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41페이지인데요. 자, 이어지는 내용이 경추 목뼈 염좌, 경추 염좌에 사용하는 견인 치료 기구로 턱관절에 지나치게 압력을 가한 경우 머리나 얼굴, 턱에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턱에 어떤 싸운다든지 사고로 충격을 받으면요. 그걸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턱관절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턱이 아픈 분들 중에서 잘 생각해 보면요. 충격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턱이 그때부터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목이나 어떤 허리가
교통사고로 충격을 받게 되면은 네. 그때 목이 이렇게 앞뒤로 한번 충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턱관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후에도 턱관절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이제 그 경추 견인기 있잖아요. 그렇죠. 턱에다 걸잖아요. 너무 세게 이렇게 걸어서 당기다 보니까 그 이후로 생긴 분들도 있고 간혹 치과에서 너무 오래 입을 벌리고 있다가 네. 생긴 분들도 있어요. 다양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상생활 자세나 습관이 또 턱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네. 42페이지입니다. 자, 구부정한 걸음걸이, 또 어깨로 전화기를 받치고 통화하는 자세, 엎드려 잠자기,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나쁜 자세, 좋지 않은 자세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직장에서의 나쁜 습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연필을 깨물거나 껌을 씹거나 이를 꽉 무는 나쁜 습관, 손가락 빨기, 비정상적으로 음식 삼키기 등 어린 시절의 잘못된 습관, 무거운 것 나르는 동작을 반복해서 등과 척추에 무리를 주는 동작들. 예. 이렇군요. 지금 걸음걸이가 구부정하다든지 네네. 전화기 드는 삐뚤음한 자세 네. 그리고 엎드려서 잠자는 것도 턱관절이 굉장히 안 좋고요. 네. 의자에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컴퓨터 사용한 자세 그리고 막 껌을 씹거나 연필 깨물거나 뭐 입에다가 뭐 물고 있거나 네. 그리고 무거운 거 들거나 하는 동작들 이런 일상생활의 동작이 네. 턱관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턱관절은 우리 몸 전체적인 구조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네. 오늘 이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이걸 알으셔야지 네. 턱관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의 자세나 동작을 신경 써야지만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턱만 신경 쓴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몸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지 턱관절 통증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핵심이 그거예요. 사실 뭐 평소에 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죠. 그쵸. 대부분. 그러니까 내가 일상 동작, 일상 어떤 행위에서 네네. 잘못된 자세가 누적되면은 턱관절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턱관절 장애가 그럼 내가 있는지 없는지 네네. 검사하는 게 나오는데 56페이지거든요. 네. 자, 1번. 입을 벌리고 닫는다.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턱관절이 오른쪽이나 왼쪽 또는 양쪽으로 벌어진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턱이 아프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입을 크게 벌렸을 때 그 사이에 손가락 3개가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네. 요게요. 우리가 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3개를 네네. 붙여서요. 엄지하고 새끼를 빼고, 뺀 예. 나머지 손가락을 1지, 5지를 빼고 네. 2지, 3지, 4지. 아하. 그러니까 검지, 중지, 약지를 이렇게 붙여서 네네. 이걸 벌렸을 때 입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세로로 이제 넣는 세로로. 거죠. 네. 2지, 3지, 4지를 네. 세로로 붙여서 입에 넣었을 때 그게 들어갈 정도는 벌어져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간격이 유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2지, 3지, 4지, 검지, 중지, 약지를 붙여서 세로로 넣는데 이게 안 들어간다. 그럼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이다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가 진단법이죠. 예. 손쉬운 자가 진단법입니다. 예. 자, 이렇게 자가 진단법까지 알아봤는데 그 다음은 이제 얼굴에 이제 안면 비대칭이 나와요. 네. 이거 요즘에 되게 관심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얼굴에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턱관절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57페이지입니다. 얼굴의 불균형은 턱이 좌우 대칭을 이루지 않고 있음을 뜻하는 결정적인 지표 중 하나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만 해도 턱이 어느 쪽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지 알 수 있으며 어느 쪽에서 통증이 시작됐는지 예측할 수 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불균형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먼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온몸의 좌우 대칭 상태를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얼굴의 좌우 대칭 상태도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게 안면 비대칭 확인하는 것은 한쪽 네. 눈이 나머지 눈하고 높이가 같은가. 아. 그리고 눈과 입술의 위치, 거리가 양쪽이 같은가. 네. 눈꼬리의 바깥쪽과 입술의 바깥쪽이 서로 네. 좌우가 같은가. 아니면 귀의 좌우 높이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면의 비대칭이 눈에 띌 정도로 보이는 분들은요. 네. 턱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얼굴에 내가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네. 봤을 때 눈, 코, 입, 얼굴의 좌우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신 분들은 네. 턱관절에 문제가 있거나 통증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이니까요.
얼굴을 내가 거울을 보고 아니면 셀카로 찍어보면서 네네. 좌우 대칭 상태를 항상 잘 살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안면 비대칭 상태를 보면서 턱관절 작아진다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운동법,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일부의 핵심 내용 말씀드렸죠. 네. 그 이를 악물지 않는 턱관절 이완 운동. 이제 64페이지를 보면은 네. 턱관절 통증을 줄여주는 운동법들이 나오는데요. 6가지가 나와요. 1번에서 6번까지 운동을 1분 이내로 하는 것이고 네. 매일 꾸준히 실시하면 이제 턱관절 통증이 줄어들면서 내 몸의 전신 자세가 교정이 되는 건데 네. 이 책의 이제 핵심이죠. 아까 턱건강 사용설명서 1부의 핵심 운동, 네. 턱관절 이완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포함된 이 운동인데 1번 운동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간단 턱관절 통증 네. 치료법에서 이제 말씀드린 턱관절 이완 운동법이고요. 이 1번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부 요약할 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네. 혀끝을 입천장이 되고 양 어금니는 떨어지는 상태로 네. 그 다음에 입술은 가볍게 붙이고 그 상태에서 복시고 네. 하는 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 요게 1번 운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이 책 한 권 중에서 딱 하나만 건져라 하면 요 운동입니다. 이거를 꾸준히 해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걸을 때, 네.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설거지를 할 때, 집에 청소를 할 때 이 1번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턱관절이 예방이 되고요. 네. 턱관절 통증 있는 분들은 줄어들고 턱관절 장애를 진행 악화된 걸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운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혀끝은 입천장이 되고 어금니는 살짝 벌리고 네네. 입술은 가볍게 맞닿아 있고 코로 숨을 마시면서 입으로 내뱉고 그리고 복쉬고 만다. 네. 요거 1번 운동 제일 중요하고요. 2번 운동을 한번 이제 넘어가 보죠. 자, 66페이지 나와 있는 2번 운동인데요. 턱의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 범위 넓히기. 1. 입술 사이에 손가락 하나 또는 그 정도 되는 물체가 들어갈 정도로 입을 천천히 벌린다. 2. 60초간 유지한다. 3. 손가락을 2개로 늘려서 다시 60초간 유지한다. 4. 아프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3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까지 입을 벌려준다. 네. 요거는 이제 턱이 진짜 안 좋은 분들은 네. 손가락 하나도 겨우 들어가요. 그 정도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운동은 하나를 일단 넣어보고 네. 거기서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 2개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3개 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2지, 3지, 4지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벌어져야 되니까 네. 점점 이렇게 일종의 스트레칭이죠. 아하. 턱관절의 운동 범위를 늘려주는 스트레칭 운동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만 들어갈 수 있던 분이 좀 늘어나면 2개 넣을 수 있게 되고 네. 3개 넣을 수 있게 되고 그런 운동법이죠. 아.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죠. 3번 운동입니다. 자, 3번 운동은요. 턱 크게 벌리기입니다. 1. 주먹을 쥐어 둘째 손가락과 나머지 손가락 사이로 턱을 지탱한다. 2. 아래 위 치아를 서로 벌려주면서 주먹은 턱을 위로 밀어 올린다. 3. 아래턱을 받치는 힘에 대항해서 입을 손가락 하나 굵기만큼 벌리고 숫자를 10까지 센다. 4. 턱에서 주먹을 떼고 입을 닫는다. 요게 이렇게 주먹을 가볍게 쥔 다음에 네. 둘째 손가락하고 셋째 손가락 이렇게 나머지 손가락으로 턱을 받쳐준 상태에서 그 V라인을 좀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V라인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네. 이게 입을 오므리는 근육은 이완시키고 네. 음식 씹을 때 사용되는 근육은 강화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예. 이게 근데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이게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하. 턱을 크게 벌리는 동작이긴 한데 67페이지 이 책에서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세요. 턱을 크게 벌리려고 하는 거에 저항하는 운동이에요. 네. 입을 오므리는 근육은 이완시키고 음식 씹을 때 사용되는 근육은 강화하는 동작인데 요거는 이 책은 그림을 좀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니까. 네. 그리고 69페이지 4번 운동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4번 운동. 네. 1. 혀를 입 천정에 닿게 한 상태에서 2. 턱을 양손에 1, 2, 3지로 붙잡는다. 3. 입을 손가락 2개 정도 두께로 벌린다. 4. 아래턱에 힘을 가해 오른쪽으로 움직여주고 이어서 왼쪽으로 움직여준다. 예, 요거는 이제 아래턱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아래턱을 집중해서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래턱 움직임을 조절해가지고 입을 열고 닫을 때 턱관절이 어긋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네.
이것도 그림을 보시면 또 쉽게 이해가 되니까 네. 69페이지의 4번 운동 또 한번 같이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70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5번 운동입니다. 자, 턱관절 회전 운동인데요. 1. 혀의 위치를 입 천정에 닿게 하고 2. 양손의 검지를 턱관절 위에 올려놓는다. 3. 입을 여닫을 때 턱관절의 과상 돌기가 손가락 앞으로 빠져나갈 것 같으면 바로 멈춘다. 혀는 입 천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한다. 네, 요거는 턱관절을 그 관절낭 안에서 네. 회전이 될 수 있게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턱관절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운동입니다. 네. 요것도 역시 그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는데 턱관절 부위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요, 검지를. 네. 그 다음에 벌리면서 관절의 움직임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아, 쏙 들어가는 그런 네, 부분이 그 있겠네요. 부분을 조절하면서 턱관절의 운동 범위를 네.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운동인데 네. 요것도 한번 책 70페이지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말로 말씀드려도 쉬운 게 71페이지에 6번 운동인데요. 네. 머리와 목의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턱인데 머리와 목. 그렇죠. 네. 그러니까 턱이 안 좋은데 네. 목을 운동시켜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1. 오른쪽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다른 손은 뒷짐 자세로 등에 붙인다. 어깨를 곧게 펴고 자세를 바로 잡는다. 귀가 팔뚝에 닿게 한다. 2. 머리를 기울여 목 근육을 스트레칭 해준다. 이때 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반대쪽으로도 실시한다. 이게 뭐냐면은 네. 목을 옆으로 구부려주는 운동이에요. 아. 측굴 운동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도록 머리를 이렇게 네. 눌러주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쪽으로 목을 한다면 오른쪽 팔로 그렇죠. 왼쪽 머리 위를 눌러서 그렇죠. 오른쪽 귀를 닿게 하는 예, 예.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머리 측면을 잡고 네, 왼쪽 귀를 할 때는 왼쪽 팔로 오른쪽 측두부를 잡고 맞습니다. 왼쪽 귀가 왼쪽 어깨 위에 닿도록 이렇게 눌러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목을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네네. 이게 측굴입니다. 측굴. 그러니까 아. 귀가 어깨에 닿도록 운동해 주는 거예요. 네네네. 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안면 비대칭이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아. 이렇게 해주면은 이 측굴 운동을 해주면요, 목의 스트레칭 이 측굴 운동을 해주면은 목의 근육이 잡히면서 네. 안면 비대칭도 개선이 되고요, 네. 턱관절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목과 머리 주변을 부드럽게 스트레칭 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는 운동이고, 근데 이거는 운동이 세요. 이렇게 오른쪽 귀를 오른쪽 어깨에 닿을 정도로 상당히 부하를 주는 거네요. 상당히 부하를 줘야지 닿아요. 네. 근데 이게 하고 나서 아파지면은 일단 좀 중단했다가 아. 이거는 좀 의료진하고 상의한 다음에 더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측굴 운동, 오른쪽 귀가 오른쪽 어깨에 닿도록 머리를 옆으로 기울여주는 운동, 네.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진 운동이고, 안면 비대칭 있는 분들 반드시 해야 되고, 아.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꼭 해야 되는 운동이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쉬운 건데요. 네네.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턱관절 장애를 해결하는 도움되는 운동입니다. 네. 72페이지 7번 운동입니다. 네. 7번 운동 어깨 자세 개선. 어깨뼈가 동시에 아래쪽으로 모일 수 있게 움직인다. 이건 뭔가요? 요거는 뭐냐면요. 네. 양 날개 쭉지뼈가 있잖아요. 등이 네네. 가슴을 피면서 등을 아, 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날개 네. 쭉지뼈가 뒤에서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네. 앞가슴을 쫙 벌려주고요. 네. 앞가슴을 벌리니까 뒤에 날개 쭉지뼈는 서로 가까워지겠죠. 네네네.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뒤에서 양팔을 누가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가슴은 펴주고 등은 양 날개뼈가 서로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쭉 가까이 가도록 하는 거죠. 네네. 요 자세를 유지하는 게 턱관절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 그렇군요. 보통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등이 굽어 있거나 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수그린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펴줘야 됩니다. 네. 흉추를 피고 날개쭉지뼈가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등을 펴주는 운동입니다. 등을 펴주는 운동. 쉽게 아. 말씀드리면은 가슴 등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니까 폐활량이 좋아지고요. 동시에 턱관절 위치가 잡아지는 거예요. 네. 턱관절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등이 이렇게 굽어져 있다. 아. 거의 90%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중요한 운동이고요. 턱관절이 내가 있다. 턱관절이 아프고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 이 7번 운동 등을 펴주는 거. 네. 수시로 어느 동작을 할 때나 신경을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꼭 해줘야 되는 운동입니다. 아, 예. 정말 중요한 운동이군요. 자, 이제 또 8번 운동으로 가볼까요? 네. 8번 운동은요. 1. 목 뒤로 양손을 깍지 끼우고 목을 고정한다. 목을 곧게 폈다가 앞쪽으로 기울인다. 요건 쉽죠? 이거 뭐 평소에 이제 많이 하는 운동인데요. 이거 보통 많이 하시죠. 목 피곤할 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목을 감싸쥐고 나서 네. 쭉 늘려준다는 거죠. 아. 목을 곧게 폈다가 앞으로 네. 쭉 기울여주면서 목 뒤를 근육을 쭉 늘려준 건데 네. 우리가 목이 피곤할 때 하는 운동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턱 관절이 안 좋으면은 목뼈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네. 제가 이 방송을 오늘 하는 이유는 네.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턱 관절이 안 좋다는 것은 턱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아. 목뼈가 안 좋다는 거고요. 네. 목뼈가 또 안 좋은 분들은 등뼈와 허리뼈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턱이 안 좋아도 턱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몸 전체 척추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책인데 지금 목 운동 스트레칭 나오죠. 그렇죠. 등 펴는 운동 나오죠. 네. 이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 턱은 턱만이 관계되는 게 아니고 목과 등 전체 척추와 관계가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거를 간과하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하.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린 겁니다. 네. 네. 자, 또 이제 보니까 그 9번 운동에 역시 이제 목의 자세를 바로잡는 게 있어요. 1.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쪽으로 끌어당기고 목을 곧게 위로 뻗어준다. 2. 편안한 범위 내에서 턱을 목으로 당겨주는 자세를 생각한다. 요거는 뭐냐면요. 네. 턱을 이렇게 당기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턱을 가급적이면 그 목에 목젖. 닿도록. 목젖에 닿을 정도의 느낌으로 네. 턱을 당겨주라는 겁니다. 네네. 턱을 보통은요.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면서 앞으로 이렇게 빠져요. 턱이. 네네. 근데 턱을 우리가 손으로 검지손가락으로 앞에서 뒤쪽으로 눌러주라는 거예요. 네. 눌러주면은 목젖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턱이 목젖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턱을 당기라는 건데요. 네네네. 이걸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어떤 생활의 동작을 할 때 꼭 턱을 당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책도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책이 나와 있냐면 턱을 당기면 만성 통증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의 책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책이 나온 책이 있어요. 네. 턱을 당기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책은 근데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네네. 참 좋죠. 그렇네요. 건강서적 중에서 돈 벌었네요. 예, 읽지 말아야 되는 것도 제가 네. 예, 소개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한 줄로 요약이 돼요. 아. 턱을 당기라는 거예요. 네. 내 몸에 가깝게. 네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턱은 목으로 연결되고 등과 척추로 연결되니까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턱만 당겨도 두통이 없어지고 턱관절 통증도 없어지고 몸의 네. 전신 통증이 없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기억하시면 아하. 턱을 당겼을 때 만성 통증이 없어진다는 내용의 그 책 다 읽은 거랑 똑같거든요. 예. 책 한 권을 지금 요약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중 습관 중에 고쳐야 될 거 나오죠. 네. 자면서 이를 악물거나 또 가는 버릇이 있다면 깨어 있을 때도 똑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자면서 이를 악물 때 턱관절이 손상이 많이 됩니다. 네. 이를 가는 분들도 턱관절 손상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10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104페이지인데요. 머리를 앞으로 내밀지 말고 걸어야 한다. 걸을 때요. 네. 옆에서 봤을 때 네. 귀하고 어깨하고 골반선하고 딱 일직선이 돼야 돼요. 네. 근데 보통은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턱을 당겨야 된다는 거. 아. 그게 이것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옆에서 봤을 때 턱이 당겨져 있으면 머리가 앞으로 내밀어지지 않죠. 그렇죠. 턱을 당기니까 머리가 딱 옆에서 봤을 때 귀선하고 어깨선하고 골반선하고 일직선이 돼요. 네. 그 상태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아. 리뷰해드린 적 있죠. 건강서적. 맞습니다. 네. 그 책에 나온 자세도 이런 자세로 걷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무용수 친구분의 말씀도 해주셨었잖아요. 네네네. 딱 그 자세입니다. 머리를 앞으로 빼면 안 되고 아. 턱을 당긴 상태에서 걷는 거죠. 네. 예. 자, 또 물건은 가능한 몸에 밀착시킨 다음에 들어야 한다. 아, 이건 뭐 보통 이제 남자들이 무거운 물체 들 때 허리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예.
턱 얘기하는데 지금 물건 드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턱 관절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네. 내가 물건 드는 자세랑 뭔 상관이 있을까 네. 생각을 못 해요. 연관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허리 자세랑 물건 드는 자세가 부담이 걸리면 그게 턱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거기를 볼까요? 소파의 자세. 자, 소파에서 앉은 상태로 잠들기. 너무 깊게 푹 박힌 채로 잠들면 등이 구부정하게 된다. 허리를 받쳐줄 쿠션이 필요하다. 소파에서 허리 자세가 네. 나빠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쿠션을 반드시 끼고 네. 허리를 핀 상태로 있어야 되고 소파에 푹 파묻혀 있는 자세는 턱 관절에 아주 최악이라는 거. 아, 허리 디스크에도 최악이지만은 네네. 턱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생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아, 소파에서 푹 박혀 있는 자세가 왜 턱 관절에 영향을 미치지? 네네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허리는 턱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누워서 책 읽는 자세 네네. 그리고 운전하는 자세에서도 허리에 쿠션 이용하는 거. 그렇죠. 예.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일상생활의 자세. 그러니까 네. 누워서 책 읽을 때도 등과 목에 쿠션 넣는 거, 무릎 아래에 뭐 받쳐준다든지, 네네. 운전할 때도 허리에 쿠션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상생활 속 자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트 1 턱관절 증후군, 턱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 내용이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오, 네. 예.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분들은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일단 어느 정도 턱관절 관리법 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178페이지 네. 파트 2로 이제 넘어가서 약간은 의료적인 내용이 오. 들어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178페이지고요. 제 7장 경추 염자와 턱관절 장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사고 이후에 경추 손상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의외로 교통사고 났던 분들이 그때는 몰라요. 네네. 교통사고 났던 분들이 그때는 모르고 한참 이후에 턱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그때 교통사고 날 때 목에 왔던 충격에 의해서 예. 목의 운동 범위를 넘어가면서까지 젖혀졌고 네.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숙이게 되다 보니까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면서 턱관절도 그때 운동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턱이 손상된 거고 기억하실 건 뭐냐? 교통사고가 내가 났다. 네. 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졌다. 네. 턱관절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185페이지에 보면은 목뼈하고 턱관절이 동시에 안 좋을 때 나오는 증상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의 증상들을 보면은 두통이나 뭐 어지럼증, 이명, 피로, 목이 경직되는 거, 귓구멍 안쪽에 통증, 오. 뭐 어지럼증, 눈 쪽에 눈 통증, 안구 통증, 눈의 압박감, 눈물이 이유 없이 흘린다든지, 네. 뭐 청력이 떨어진다든지, 이유 없이 피곤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턱 증상뿐만 아니고 심지어 우울증도 있어요. 우울증도 네.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목과 얼굴 쪽에 관계된 모든 증상들이 네. 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 중요해요. 네. 네. 야, 정말 중요하네요, 턱은. 턱만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네. 턱이 이상이 생기면은 눈, 코, 입, 머리, 귀, 목, 어. 이 머리와 목 상부 이상의 종합적인 증상들이 턱관절이 발생 원인인 경우가 네. 많다는 거예요. 아. 그것을 꼭 오늘 방송에서 알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9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섬유 근육통과 턱관절 장애가 8장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섬유 근육통이 있는 환자의 75%가 턱관절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네. 턱관절이 아픈 분들은 섬유 근육통과 연관이 굉장히 많다. 아. 섬유 근육통 환자의 10명 중 7명은 턱관절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수치거든요. 그렇네요. 섬유 근육통 환자 100명이 있으면은 네. 70명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야,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요. 그렇죠. 4명 중 3명 비율이죠. 네. 4명의 섬유 근육통 환자가 있으면은 3명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 근육통 환자분들은 반드시 턱관절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구장에 이제 스플린트 구강 내 장치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요거는 잠깐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실제로 입안에 사용하는 스플린트를 해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거나 혹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당신은 그 장치물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스플린트가 적절히 균형 잡히게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예, 이 스플린트는요. 네. 입안에 끼는 구강 내 장치인데요. 네네. 이것은 턱관절 치료에 있어서 가장 정밀해야 되고 가장 정교해야 되고 네네. 아주 정확하게 장치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1mm라도 오차가 생기게 제작이 되면은요. 네. 턱관절을 치료하려다가 오히려 턱관절이 더 아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스플린트 장치를 낀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의료 행위에 속하는 영역이에요. 네. 이 부분은 함부로 본인이 아무 장치나 막 네네. 구하셔가지고 끼시기보다는 턱관절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네. 의료진하고 상의해가지고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게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1mm만이라도 벗어나거나 잘못 제작된 스플린트를 끼면은 네.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되면 일단 대충 책 정리를 어느 정도 리뷰를 다 이제 해드린 게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 책을 보실 때 1장에서 6장 네. 꼭 주의 있게 봐주시면은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턱 건강 사용 설명서. 네. 미국의 구강외과 치과 의사인 로버트 어까르드 박사가 턱관절 장애 진단, 치료법, 예방법 모두 담은 책이고 네.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고요. 네. 특히 이 책에서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턱관절의 상태가 몸 전신의 건강 상태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거. 이것을 치과 의사가 밝혔다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보통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턱관절이 무슨 허리하고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이 미국의 로버트 어카르드 치과 의사는 턱은 목과 등과 허리, 전신과 유기적으로 연계된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 자신의 임상 케이스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치료 경험을 통해서 운동 방법을 정리한 거고 그 운동 방법을 그림과 쉬운 설명으로 네. 책에다 그대로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 이 턱 건강 사용 설명서는 저희가 이제 1부, 2부에 걸쳐서 2시간에 걸쳐서 지금 2부에 걸쳐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딱 이런 경우에 해당해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 네, 그냥 책을 이거는 예. 어렵진 않거든요. 1장에서 6장 딱 보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림이 그리고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환자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대로 그림 보면서 따라하면은 턱이 좋아질 수 있는 턱 관절 재활 프로그램, 턱 관절 운동 프로그램, 턱 관절이 호전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그림과 쉬운 설명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는 턱 건강 사용 설명서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라 보시면 되고요. 네네. 턱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고 실천하시면 도움될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저자 로버트 업가르드 중앙생활사에서 출간된 턱 건강 사용 설명서를 리뷰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할 것 같고요. 건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김세원과 류마틱의 자가용 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철인 아나운서 김세원과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과 파티, 유튜브 채널, 그리고 유창길 원장의 네이버 건강부문 파워 블로그인 내 사랑 류마티스에서도 자가용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자가용은 현재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재생되고 있으며 총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